여러분, 코딩이라고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시나요? 보통 복잡한 명령어와 수학 공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코딩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코딩은 결국 인간이 기계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시켜온 하나의 언어 체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코딩은 또 한 번의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코딩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AI 시대에 코딩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잘 읽히는 코드를 위한 핵심 원칙들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한 형제들의 개발자이자 바이브 코딩을 강의하고 있는 임동준입니다. 코딩은 정보나 메시지를 특정한 규칙이나 체계에 따라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대 들어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을 뜻하게 되었죠. 이는 마치 우리가 외국인과 대화하기 위해 그 나라의 언어와 문법을 사용하듯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약속된 언어 체계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딩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프랑스의 발명가 조제프 마리 자카드는 자카드 직조기라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는 천공카드라는 종이카드에 구멍을 뚫어 옷감의 복잡한 패턴을 자동으로 짤 수 있었습니다. 이 천공카드의 구멍 유무는 오늘날 컴퓨터가 모든 정보를 0과 1로 표현하는 기본 원리와 같습니다. 이 직조기는 명령어를 넣어 기계를 제어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계 중 하나로 불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공지능과 딥러닝, 즉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코딩의 방식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컴퓨터에게 모든 규칙을 하나하나 알려줘야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주고 AI가 스스로 학습해서 똑똑해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코딩의 중심이 달라졌는데,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 AI 코딩 친구의 등장. GitHub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이 AI는 수많은 코드를 학습해서 개발자가 코드를 짤 때 다음에 올 코드 조각을 추천해 줍니다. 마치 옆에서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짝꿍처럼 일하는 거죠. 두 번째, 개발자의 역할 변화.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코딩을 대신하면서 개발자들은 이제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전체 설계도를 그리거나 사용자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기술, 양자 컴퓨팅. 한편으로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산하려는 시도인데, 이 때문에 코딩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Q나 키스킷 같은 양자 프로그래밍 언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딩의 역사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와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온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AI가 코딩을 도와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로 풀어내는 능력은 계속해서 핵심 역량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코드는 단순히 컴퓨터 명령이 아니라 미래의 나와 동료를 위한 소통입니다. 코드가 읽히는 시간이 작성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좋은 코드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읽히는 코드를 위한 5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원칙을 듣고 나면 컴퓨터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1원칙,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게 짓기. 변수, 즉 데이터를 담는 상자나 함수, 즉 특정 동작을 하는 명령어의 이름은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는 명사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함수는 동사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원칙, 깔끔하게 줄 맞추기. 글을 쓸 때 문단을 나누는 것처럼 코드도 줄을 맞추고 띄어쓰기를 적절히 해야 읽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 코드가 어떤 순서로 동작하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제3원칙, 함수는 딱 한 가지만. 좋은 함수는 오직 한 가지 일만 명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용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리고 화면에 표시처럼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그 함수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만 맡기면 나중에 수정하거나 테스트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제4원칙, 같은 코드 반복하지 않기. 반복하지 말라는 뜻의 드라이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코드를 여러 곳에 복사해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코드를 고쳐야 할 때 복사한 모든 곳을 찾아 수정해야 하는데 이때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복되는 코드는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야 합니다. 제5원칙, 팀의 약속 지키기. 코딩 스타일은 팀 전체의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코드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되면 새로운 팀원도 코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코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생성형 AI 시대가 되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쪽 상황은 슈퍼 개발자의 등장입니다. 소수의 아주 뛰어난 개발자들은 AI 기술을 주도하며 엄청난 연봉을 받고 기업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메타가 오픈 AI의 핵심 연구자들을 수억 달러의 돈을 제시하며 데려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반대 측면은 대규모 해고의 그림자입니다. 반대로 많은 회사에서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에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해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가들도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 CEO는 6개월 안에 AI가 코드를 90%까지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AI 에이전트가 경험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대부분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대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단순히 코딩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야의 깊은 지식과 함께 폭넓은 지식으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T자형 인재입니다. 코딩 능력뿐 아니라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차시에서는 코딩의 역사부터 AI 시대의 개발자 생존 전략까지 폭넓게 다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코딩이 핵심이었다면 이제 AI가 그 코딩의 상당 부분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입니다. GitHub 코파일럿처럼 AI 코딩 친구가 단순 반복 작업을 처리해 주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순히 코드를 잘 치는 능력이 아니라 AI에게 어떤 문제를 풀게 할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어떻게 명령을 내릴지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새로운 코딩 역량입니다. AI 시대는 소수의 슈퍼 개발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기존 개발자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T자형 인재가 되어 끊임없이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